안녕하세요. 거꾸로 읽는 통증 이야기. 오늘은 당신의 통증 치료가 실패하는 이유 세 번째 시간. 당신은 꾸준하게 치료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통증 클리닉을 운영하고 있는 박정근 원장입니다. 예, 저희 채널 많이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향후 통증 영상 제작에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예, 오늘 저번에 말씀드린 내용을 조금 요약해 드리면 통증 치료가 실패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 첫 번째, 진단이 잘못됐을 경우. 두 번째, 꾸준하게 치료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두 가지를 말씀드렸고, 첫 번째, 그리고 이제 진단이 맞는가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보다 정확한 의사하고 환자 사이에 정확한 정보 교환이 굉장히 힘들다. 그것을 위해서 주치의선생님도 노력하고 환자도 많이 노력해야 된다. 이런 내용을 말씀드렸고요. 오늘은 이제 두 번째, 당신은 꾸준하게 치료하고 있는가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에 오자마자 이거 몇 번 맞으면 나아요?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가 되게 많죠. 궁금하시죠? 환자분에 대해서. 주사를 내가 맞긴 맞겠는데 한 달을 치료해야 되는 건지 6개월을 치료해야 되는 건지 궁금하니까 물어볼 수 있죠. 그런데 의사 입장에서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알 수 없습니다. 이 치료가 한두 번 안에 끝날 건지, 그리고 6개월, 1년, 3년이 될 건지 정말 알 수가 없습니다. 제 환자 중에 개원 후 계속 오시는 5년째 오시는 분도 있고요. 6년째 오시는 분도 있고 이렇게 많습니다. 그렇게 계속 치료받아야 되는 분도 있고, 세 번은 오셔야 됩니다 했는데 한 번 맞고 하나도 안 아파요 그러고 안 오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것을 처음에 진단했을 때 알 수 있냐? 정말 알기 힘듭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은 치료해 가면서 환자의 반응을 보고 이게 진단이 맞았구나, 혹은 꾸준하게 치료하면 좋아지겠구나, 빨리 좋아지겠구나, 좀 시간이 걸리겠구나. 이게 치료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정보를 얻고 그 환자의 통증 질환에 대해서 이제 그 통증 질환의 성격에 대해서 정보를 더 많이 얻을수록 우리가 좀 짐작하게 될 뿐이지, 치료 결과에 대해서 미리 예단하기는 정말 힘들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내가 볼 때 진짜 몇 달은 꾸준하게 치료해야 될 것 같은데 한 두세 번 맞고 효과가 없으니까 다른 병원 갈래? 그러고 가버리십니다. 제 진단이 맞았다고 생각하면 그 환자는 치료 기회를 또 많이 놓치게 되는 거죠. 또 다른 데 가서 또 딴 치료하고 진단 받으신다고 또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소모하시게 되는 겁니다. 이게 치료 실패의 진짜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꾸준하게 치료하지 못하는 거. 꾸준하게 치료해서 우리가 치료하는 목표까지 도달해야 되는데, 처음에 몇 번 치료해서 좋아질지는 알 수는 없기 때문에 꾸준하게 치료해 봅시다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중간에 포기하시거나 또 다른 방법 찾거나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진단이 맞았다는 전제에서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경우 많고, 그러면은 왜 이런 경우가 생겼냐? 환자의 질환에 따라서 중증도가 천차만별입니다. 아픈 지 3, 4일 됐어요, 일주일 됐어요, 이런 분들은 좀 빨리 낫겠죠. 근데 저는 10년 동안 아팠어요, 이러면은 당연히 오래 걸릴 거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가 10년을 아팠는데 주사 한두 번 맞고 나아지길 바란다. 너무 욕심 아닙니까? 내가 10년을 아팠으면 10년까지는 아니더라도 진짜 몇 개월은 내가 열심히 치료해봐야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셔야 되는 겁니다. 환자들마다 중증도가 너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이렇게 예측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환자분이 놓여있는 환경도 다 다르죠. 예를 들어서 어떤 분들은 매일 나가서 육체적으로 힘들게 일하셔야 되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집에서 편하게 쉬시고 늦잠 푹 자시고 좋은 거 드시고 마음 편하게 지내시고 물리치료 매일 받으시고 약물 받으시고 필라테스 받으시고 스트레칭 하시고, 이런 분하고 누가 빨리 낫겠습니까? 당연히 후자가 빨리 낫겠죠. 나는 병원 올 시간도 없고 나는 매일 육체적 노동을 힘들게 해야 되는 분이면 집에서 쉬시는 분보다는 몇 배의 치료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한 두세 번 치료하고 효과가 없으면 다른 병원 가볼래? 그냥 치료 안 할래? 이렇게 마음먹으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론 이제 진단이 맞다는 전제합니다. 진단이 맞다고 한다면 우리가 치료의 목표에 도달할 때까지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다. 짧게 걸릴 수도 있지만 굉장히 오래 걸릴 수도 있다. 그리고 그것을 처음에 딱 진료 진단을 했을 때 바로 딱 알기는 힘들다. 치료하면서 치료하는 반응을 보고 우리가 진단이 맞았는지 얼마나 걸릴지 유추해 볼 수 있지만 처음부터 쉽게 알 수는 없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치료 목표를 어떻게 잡아야 될지입니다. 우리의 치료 목표는 이제 무조건 완치죠. 완치할 때까지 얼마나 걸릴 거냐. 그런데 당장 지금 아픈 거가 좋아질 때까지는 얼마나 걸릴 거냐. 완전히 완치될 때까지는 얼마나 걸릴까. 차이가 있겠죠. 그리고 그 사이 또 이런 게 있습니다. 완전히 완치는 안 돼도 내가 어느 정도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할 수 있는 정도까지 가려면 어느 정도 걸릴 것인가. 당장 오늘 아픈 게 좋아질 때까지는 어느 정도 걸릴 것인가. 이렇게 목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뭐 두세 번 맞고도 완치해 갈 수 있겠죠. 하지만 어떤 분들은 금방 좋아지는 거는 빨리 도달하는데 자꾸 재발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완치까지 가는데 한참 시간이 걸리겠죠. 그리고 극심한 고통 때문에 외출도 못하고 집안에서만 계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내가 완치는 됐고 그냥 내가 꾸준하게 주사 맞을 테니 일상생활 하게만 해다오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표를 우리는 모두 목표는 완치지만 완치에 도달을 못 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목표를 오늘 당장 아픈 것을 완화하는 데 쓸 건지 일상생활의 회복이 목적인지 완치가 목적인지에 따라서 또 치료기간이 많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주치의사님과 꼭 상의를 해보시고 내가 한 두세 번 맞았는데 이게 좀 어느 정도 더 걸릴지 한번 상의를 해보시고 목표를 일상생활 회복으로 둬야 될지 완치로 둬야 될지 그리고 일상생활 목표로 계속 치료하다 보면 어느 순간 완치가 올 수도 있고 이런 다양한 모습이 있다는 걸 좀 염두에 두시고 치료에 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당신의 통증 치료가 실패한 이유 세 편의 시리즈를 올려드렸는데 이 두 가지 항상 진단이 맞았느냐 내가 꾸준하게 정말 치료했느냐 이 두 가지를 가지고 한번 깊이 고민해 보시면 우리가 이제 부천을 떠돌고 있는 우리 통증 환자들 분들이 길을 찾으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